요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한 2시간 정도 할 겁니다. 메인 매출 전표. 그래서 거기 1번에 7월 5일 있거든요. 1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요거는 참고로 나중에 저거를 할 거예요. 뭐를 할 거냐면은 따로 연습을 하루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월 5일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취득가액하고 감가상각 누계. 요거 어려워요. 그래서 취득가액하고 뭐요? 감가상각 누계. 우리 회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걸 장부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취득 원가의 뜻이 뭐죠? 네, 내가 뭐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취득한 거. 네.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의 뜻이 뭐예요? 감가의 뜻이 뭐죠? 가격이 뭐했다? 네, 떨어졌다. 감소했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거기 보시면은 250 주고 샀대요. 근데 지금까지 가격이 얼마 떨어졌대요? 80만원 떨어졌대요. 그러면 이 기계는 얼마짜리 기계다? 170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얼마에 처분하셨대요? 네, 190.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170짜리를 190에 팔면 얼마 비싸게 판 거죠? 20만 원. 그럼 비싸게 팔았으니까 뭐예요? 이익이요. 그래서 요걸 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팔았다? 비싸게 팔았다. 그래서 비싸게 팔았으니까 뭐다? 이익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판 거를 매출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매출. 그래서 팔았으니까 매출이고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제가 아까 오늘 우리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 불공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세금 계산서 나오면 이건 무조건이에요. 세금 계산서 나오면 과세 아니면 불공이에요. 뭐 아니면 뭐라고요? 과세 아니면 불공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과세 종류는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불공 종류는 몇 개 안 돼요.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공이 있으면 불공이고요. 불공 내용이 있으면. 불공이 없으면 뭐예요? 과세예요. 네, 그렇게 연결해서 풀 겁니다. 지금 보시면 거기 기계장치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우리 불공 외운 거에 여기 보시면 기계장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뭐라고요? 과세예요. 그래서 불공을 잘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에 과세.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죠? 거기 보시면 네, 영종무역. 네, 그래서 무슨 무역이요? 영종무역.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여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가 뜻이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하면 여, 그 다음에 종이로 발행하면 부예요. 여기에서 여부는 전자냐 아니냐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개할 겁니다. 우리 기계장치 팔면 기계장치가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죠.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기계장치 250. 그리고 오늘은 분개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입력에. 네, 요번 시간은.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있었죠? 80.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회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쓰면은 250만원에서 가격이 얼마 떨어졌다? 80만원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얼마짜리다? 170만원짜리다 라고 회계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250 주고 샀는데 80이 떨어졌네. 그래서 170이 됐네 라고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받았는데 대금 중 100만 원은 뭘로 받았대요? 어음 받았대요. 그러면 받으면 무슨 어음? 근데 받을 어음 아니에요. 미수금이에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1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세금은 몇 프로죠? 10%입니다. 그래서 190만 원에 10%니까 얼마예요? 네, 19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통장으로 받았대요. 뭘로 받았대요? 통장. 그러면 무슨 예금? 보통 예금. 얼마 받아야 될까요? 네, 보통 예금으로 얼마? 89만. 아니에요. 거기 190이라고 써있죠? 네. 190에다가 19만 원 더하면 얼마예요? 네, 209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음으로 얼마 받았다고요? 100만 원. 그래서 얼마 더 받아야 된다? 109만 원. 그래서 얼마라고요? 109만 원. 설명은 다시 드릴게요. 일단 적으세요.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190에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190. 근데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별도래요.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10%니까 얼마? 19만 원. 그러면 209만 원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 받아야 된다고요? 209. 근데 거기 보시면 어음으로 얼마 받았다? 100만 원. 그러면 얼마 더 받아야 돼요? 109만 원. 그래서 뭐 들고 다니시라고요? 계산기. 그래도 계산기 있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여기 20만원 뭐 났다고요? 이익 났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유형자산 처분.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지금은 헷갈립니다. 이거 이제 연습하면서 안 헷갈리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오늘은 그냥 입력에만 요번 시간에는 다른 거는 신경을 좀 줄이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등록해 볼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요거 연습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뭐 설명드릴 거냐면 어음 설명드릴 거예요. 네, 뭐 설명할 거라고요? 어음.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우리 그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은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요거 한 적 있죠?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은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외우라고 했던 것 중에 이거 있었어요. 매출채권. 그래서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하고 무슨 어음? 받을 어음. 그 다음에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외상매출금하고 받을 어음하고 합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결론은 이 어음도 판매하고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뭐하고 관련이 있을 때요? 판매하고 관련이 있을 때만. 그러면 판매하고 관련이 없으면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왜 미수금으로 썼냐면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딴 거는 나중에 이해하더라도 우리 기계는 팔려고 산 거예요? 쓰려고 산 거예요? 쓰려고 산 거죠. 맞죠? 그러면 어음을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계장치는 팔 거다 쓸 거다? 쓸 거다. 예, 팔 거 아니면은 어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 어려워요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가지고 등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일단 여기로 오세요. 여기 위에 먼저 확인하세요. 몇 번 나와야 돼요? 네, 3002번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메인 매출 전표로 오세요. 천천히 할 거예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로 오시고 그 다음에 날짜 치세요. 몇 월 며칠이요? 네, 7월 5일 치세요.
그래서 7월 5일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분계 보면서 하셔야 돼요. 여기 분계 보시면 제가 매출에 뭐라고 썼죠? 과세. 그래서 매출 과세는 여기 있어요. 네, 몇 번이요? 11번. 그래서 11번 치시고. 그 다음에 품목에다가 기계장치 치세요. 네, 무슨 장치요? 기계장치.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네, 공급가액. 무슨 가액이요? 공급가액. 공급가액의 뜻이 뭐냐면 부가세 별도예요. 뭐라고요? 부가세 별도. 공급 대가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네,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길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부가세 별도죠. 거기 지문에서 부가세 별도면 얼마일까요? 거기 써 있어요. 네, 190. 그래서 여기에다 얼마 치세요? 190.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무조건 사고판 금액만 넣으셔야 돼요. 네, 뭐만 넣어야 된다고요? 사고판 금액. 그 다음에 여기 코드로 오세요. 어디로 오세요? 코드. 네, 코드 오셔서 영종무역 치세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많이 치는 게 꼭 잘하는 거 아닙니다. 회계는 두 자 내지 몇 자만 치세요. 세 글자만. 영종무역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로 오세요. 전자의 뜻이 뭐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냐 아니냐예요. 여기 뭐라고 썼죠? 여라고 썼죠. 그러면 여기 밑에 여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이 정도는 외우세요. 그 다음에 분계는 무조건 많으면 3번이에요. 3번이 혼합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 그리고 모르겠어도 혼합이에요. 뭐해도 혼합이라고요? 나 모르겠어. 그래도 무조건 3번 치세요. 그리고 여기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푸실 때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 밑에 여기가 분계 넣는 거예요. 뭐 넣는 데라고요? 여기 넣으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적은 요거랑 똑같이만 만들면 돼요. 밑에는. 그래서 지금 세금 있죠?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뭐 하라고요? 고쳐요. 그래서 뭐라고 고치냐면 여기 무슨 장치요? 기계 장치. 그래서 기계 치세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무조건 분계 적은 거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계 장치 엔터 치시고, 그럼 기계 장치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90이에요? 250이에요? 250이에요. 그러면 또 뭐 하세요? 고쳐요. 얼마로 고쳐요? 250으로.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얘기 앞으로 계속 할 건데 똑같으면은 냅두고 틀리면 뭐 하시라고요? 고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 처분이익 넣을 거예요. 우리 대변 몇 번이라 그랬어요? 이거 빨리 외우세요. 대변 몇 번이라고요? 3번. 대변 4번. 그 다음에 차변 몇 번이요? 네, 그거 두 개는 꼭 숙지하세요.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무슨 이익? 처분이익. 얼마 있었어요? 20. 치세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치는 거예요. 차변 대변에다가. 그래서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 끝났으니까 어느 변 넣을 거예요? 차변 넣을 거예요. 그래서 3번 차변. 그 다음에 감가 치고 엔터 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하나 나와요? 여러 개 나와요? 여러 개 나와요. 우리 지금 뭐와 관련된 거 하고 있죠? 기계장치. 그러면 여기 기계장치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 꼭 숙지하셔야 돼요. 왜 기기장치로 하는지. 우리가 지금 뭐 관련된 거 하고 있어요? 기기장치 관련된 거 하고 있죠. 그래서 뭘로 처리해야 된다? 기기장치. 그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금액은 항상 적은 거 보고 그대로 치시면 돼요. 여기 얼마죠? 80만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치세요? 80. 그 다음에 차변에 미수금. 미수금 얼마예요? 네, 100만원. 그럼 미수금 얼마라고 치세요? 1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마지막으로 무슨 예금? 보통 예금. 얼마 있어요? 109만원. 그리고 마지막 금액은 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동으로 떠요. 그러니까 지금 제 화면을 볼 게 아니라 본인이 쓴 분계를 똑같이 넣는다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 틀리면 당연히 입력도 뭐 할 거예요? 틀려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상한 거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은 날짜를 좀 바꿀게요. 7월 6일로. 그리고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수정전자세금 계산서. 수정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수정이 뭐 하는 거죠? 고치는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반품세금 계산서라고도 하고 마이너스 들어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라고도 해요. 근데 정식 명칭은 뭐라고요? 수정세금 계산서. 근데 왜 수정한다? 잘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씩 볼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품 10개가 불량품이래요. 네. 그럼 일단 이거 판 건가요? 산 건가요? 우리 제품 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써 있잖아요, 앞에. 네. 아니죠. 거기 써 있잖아요, 앞에. 외상으로 뭐하였던? 판매하였던. 그러면 산 거예요, 판 거예요? 판 거면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출이에요. 그래 틀려도 괜찮으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 막 던지세요. 예, 그러다 보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불공 외부라 그랬죠. 예, 불공에 제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라고요? 과세. 그래서 매출의 과세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나오면 저것만 기억하세요. 예, 뭐만 기억하라고요? 불공만.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었죠? 네, 설악정기. 그래서 여기에다 뭐라고 쳐요? 설악정기. 그 다음에 전자는 열까요? 불까요? 여예요. 왜요? 거기 써 있어요. 전자라고. 맞죠? 그러면 여. 그 다음에 제품 판 걸 뭐라 그러냐면요. 제품 매출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제품 매출. 몇 개 팔았대요? 10개. 한 개당 얼마? 5만원. 근데 반품이나 수정 나오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요? 50만. 그 다음에 우리 세금은 몇 프로죠? 예, 10%예요. 그 매출할 때 부가세를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금. 예수금의 뜻이 뭐냐면 수금의 뜻이 뭐죠? 네, 받는 거예요. 이거 왜 받은 거냐면 세금 내려고 받는 걸 예수금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다가 이거를 세금 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세금 내기 위해서 받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금. 근데 부가세를 받았으니까 뭐라 그래요?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끝쪽에 외상 매출금. 그래서 외상 매출금 얼마요? 마이너스 55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입력을 해볼 겁니다. 잠시만요. 뒤에서 좀. 처음에서 헷갈리는 거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험 볼 때쯤 되면 메인 매출 전표가 더 할만해요. 왜냐면 얘네는 내는 게 똑같아요. 맨날. 그래서 일단 여기 오셔서 날짜 바꾸세요. 며칠로 바꾸세요? 7월 6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매출의 과세 몇 번이요? 11번. 그 다음에 품목은 이거 뭐 팔았었죠? 제품 팔았죠. 그럼 여기에다 뭐라고 쓰세요? 제품. 제품이라고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몇 개 반품했죠? 10개. 근데 10이라고 쓰면 안 되고 마이너스 10. 왜 마이너스 10이냐면 우리가 팔았을 때가 10이거든요. 그럼 반품되면 마이너스 10 하면 수량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품했을 때는 꼭 마이너스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당 얼마? 5만원. 그러면 자동으로 50만원이 떠요. 그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단가에다가도 마이너스 쓰시는데 마이너스는 뭐 되죠? 플러스 돼요. 네, 그래서 수량에다가 마이너스를 쓰셔야 됩니다. 아니요, 저거 그대로 치면 돼요. 엔터. 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저기 있잖아요. 오른쪽 위에. 네, 그거 10. 네, 그 다음에 엔터 치고 5만원. 네, 잘하고 계세요. 네, 근데 마이너스 치면 돼요.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드로 오세요. 코드로 오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 이름 뭐예요? 설악전기. 그래서 뭐라고 치세요? 설악. 코드에다가 설악 치시고 그 다음에 설악전기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로 오세요. 여기 설악전기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전자는 여라 그랬어요. 여 몇 번이라고요? 네, 1번. 그 다음에 붕괴는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본인 거 화면 보세요. 네,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여요. 1번에 현금, 2번에 뭐요? 외상, 3번에 호박, 4번에 카드. 1번에 현금은 현금일 때 쓰는 거예요. 네, 2번에 외상은요?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일 때만. 그래서 지금 뭐죠? 네, 그래서 몇 번 누르세요? 2번 누르세요. 그러면 붕괴 다 되어 있어요. 끝.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7월 7일로 할게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첫 번째 줄에 내국신용장, 로컬LC,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앞에 보시면 영세는 4가지가 있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이 영어로 로컬 LC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요 4가지 중에 하나만 나오면 영세예요. 근데 지금 몇 개 나왔죠? 3개 나왔죠? 뭐 3개가 나오든 2개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하나만 나오면 영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영세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쪽에 제품을 뭐 하셨대요? 매출했대요. 그러면 뭐의 영세예요?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물건을 샀으면 그때는 뭐의 영세죠? 샀을 때에는 매입의 영세예요. 뭐라고요? 매입의 영세. 그러니까 우리는 2가지밖에 없어요. 샀냐? 팔았냐? 그래서 지금은 매출의 뭐라고요? 영세.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누구한테 팔았죠? 영종무역. 네, 그래서 영종 쓰시고 그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뭐요?
전자면은 뭐예요? 그 다음에 제품 팔았죠? 네, 제품 팔았으니까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얼마요? 1,500.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거기 보시면 돈은 덕유 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서. 뭐요? 배서. 그 다음에 보시면 차변에 배서 나오면은요 무조건 받으러 음이요. 요건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배서의 뜻이 뭐냐면 남의 어음을 쓸 때 하는 거거든요. 사용할 때. 그래서 배서 나오면 무조건 무슨 어음이요? 받으러 음 1,500.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거래는 영종하고 했는데 요 어음은 누구 거죠? 이렇게 거래처가 다를 때는 따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또 설명 더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거래는요 요분하고 했어요. 영종하고. 맞죠? 그러면 여기에 자동으로 다 영종이 걸려요. 왜냐면 우리가 거래처를 뭘로 넣었으니까 영종으로. 근데 이 어음은 영종 거예요, 덕유 거예요? 이렇게 다를 때는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안 바꾸면요 나중에 이 어음을 영종한테 달라고 그럴 거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거래처를 뭐 해줘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또 계속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7월 며칠이요? 7일. 그리고 오늘은 요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분계보다는 입력에 조금 더 신경 쓰세요. 왜냐면 다음 시간 그 세 번째 시간부터 분계할 건데 또 180개 정도 풀 거예요. 그래서 7월 7일 오시고 매출의 뭐라고요? 영세. 여기 매출의 영세 몇 번이요? 12번. 그래서 12 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품목은 제품. 그냥 품목은 단순하게 치시면 돼요. 왜냐면 시험 볼 때 이거 채점 대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만만한 거 치세요. 뭐 제품 팔았으면 제품, 기계 팔았으면 기계,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얼마에 팔았어요? 1,500. 그 다음에 코드에다가 거래처 무슨 무역이요? 영종무역. 영종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 오셔서 전자는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영세율일 때는 요 왜 영세율인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버튼 누르세요. 아니면 단축키는 F2예요. 요거 누르시면은 요렇게 뜹니다.
근데 저희는 1번하고 3번만 써요. 그래서 수출 나오면 1번, 영세 나오면 3번이에요. 네, 저희는 몇 개만 쓴다고요? 2개만. 네, 그래서 아직까지 1번, 3번 빼놓고는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3번 선택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계로 오세요. 뭘로 오세요? 분계.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현금일 땐 1번, 네, 외상일 땐 2번, 카드일 땐 4번, 이도저도 아니면 3번이에요. 지금 현금 외상 카드 아니죠? 그러면 몇 번이에요? 3번. 그래서 3번 치세요. 그러면 대변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엔터 쭉 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무슨 어음? 받을 어음 치시고. 그리고 이상하시면 이야기하세요. 한 가지 여쭤. 네. 분계에서 호남인데 예를 들어서 외상을 해놨다. 그럼 틀리나요? 추적할 때? 밑에만 맞으면 돼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밑에가 중요하니까 이 밑에만 맞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영종무역이 아니고 어디라 그랬죠? 덕유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영종 클릭하신 다음에 뭐라고 치세요? 덕유라고 치세요. 그래서 무슨 상사? 덕유 상사.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밑에만 맞으면 돼요. 네. 그 다음에 4번은 7월 8일로 할게요. 왜냐면 똑같은 날짜로 넣으면 시험에 똑같은 날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날짜만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7월 8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수증은 발행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증빙에 4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4가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근데 거기 내용 보시면 이 4가지 중에 하나도 없어요. 맞죠? 네. 그래서 증빙이 없는 걸 무증빙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무증빙. 무증빙이 건별이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잠깐 여기 영세 눌러 보시겠어요? 유형? 여기 영세 누르시면 여기 밑에 14번에 건별이라고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죠? 무증빙. 네. 그래서 무증빙을 뭐라 그런다고요? 건별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팔았으니까 매출이에요. 뭐라고요? 매출. 근데 세금계산서면 과세인데 여긴 세금계산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건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뭐 동네 마트나 아니면 뭐 동네에서 물건 살 때 돈만 내고 물건만 갖고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건별이에요. 네. 뭐 영수증도 안 받고 카드로 긁은 것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안 끊었어. 그런 거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건별이라 그래요. 회계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건별.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죠? 이주몽. 그래서 이주몽. 그 다음에 여부 체크는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여하고 부는 요거에만 쓰는 거예요. 세금계산서하고 계산서만.
그 다음에 이제 분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품 팔았어요. 뭐 팔았어요? 제품. 그러면 제품 매출 100만원. 그 다음에 세금 몇 프로예요? 10%.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10만원.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받으셨대요? 현금 110만원.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뭐요? 포함. 그래서 부가세 포함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세요. 110만원 곱하기 110만원 곱하기가 아니고 나누기 110 곱하기 100 하면 요게 공급가액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100만원. 요걸 무슨 가액이라 그런다고요? 공급가액. 그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얼마가 나오면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일단 얼마로 나누라고요? 110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얼마로 곱하세요? 100으로. 그러면은 그게 무슨 가가 되는 거라고요? 공급가. 선생님, 옛날에 할 때 저기 나누기 1.1 그렇게 되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1.1이든 11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일반적으로 회계에서는 110으로 나누라고 해요. 근데 똑같은 겁니다. 뭐 1.1로 하든 11로 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7월 8일로. 그리고 이런 거는 이따 쉬는 시간에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세요. 이런 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7월 며칠이요? 8일. 그 다음에 매출액 건별 몇 번이에요? 네, 14번.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요거 중요한데 건별, 그 다음에 카과,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품목에다가 제품 치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공급가액에다가 100만원을 치는 게 아니고 얼마를 치라고요? 110을 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나눠줘요. 이런 기능이 왜 있냐면은 우리가 물건 살 때 카드로 사거나 현금으로 살 때 일반적으로 부가세 얼마인지 알고 사요? 아니죠. 그냥 10만원이면 10만원 내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 부가세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들 때 요거는 대부분 총금액만 안다. 그래도 총금액을 넣으면 알아서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근데 수기로도 할 줄은 아셔야 돼요. 왜냐면 계산 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잠깐만 보세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제품이라고 치고 여기에다 100만원을 치면 이상한 금액이 떠요. 맞죠? 그럴 때는 그냥 수동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동 계산은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잘못 넣었을 때는 수동으로 뭐 하면 된다? 고치면 된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죠? 이주몽. 그러면 이주몽이라고 뜰 거예요.
다음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붕괴로 오세요. 어디로 오세요? 붕괴. 지금 뭘로 받았죠? 그러면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러면 여기 입금이 돈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붕괴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엔터 엔터 끝.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7월 10일 거. 7월 10일 거 하나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출. 수출은 그냥 수출이에요. 수입은 그냥 뭐예요? 수입이에요. 그래서 매출의 수출. 수출 나오면 그냥 수출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수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죠? 미국 소재의 사과사한테 팔았어요. 애플. 근데 이것도 다 쓸 필요 없어요. 영어도 두 글자만 치면 돼요. 한글도 몇 글자만 치면 돼요. 두 자. 원래 한자로 뜨는데 한 글자 치면 많이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글자 내지 몇 자 치라고요? 세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제품 파셨대요. 그래서 제품 매출. 그리고 이거는 하나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무슨 일 기준이라고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나라 돈은 상관이 없는데 외국 돈은 몇 월 며칠로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죠. 맞죠? 외화는 오늘 바꾸느냐, 내일 바꾸느냐, 모레 바꾸느냐, 일주일 후에 바꾸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그래서 수출은 무슨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선적이. 그거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인데 거기 보시면 $10,000예요. 몇 달러예요? $10,000. 900 얼마죠? 네, 920원 곱하면 92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920. 920. 그 다음에 돈 받았대요. 5개월 후에 받기로 했어요. 네, 몇 개월 후? 5개월 후. 그러면 받은 거다, 못 받은 거다? 못 받은 거다. 그러면 못 받았다. 외상 매출 920.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또 등록할 겁니다. 몇 월 며칠로 오세요? 네, 7월 10일로 오세요. 7월 10일. 그 다음에 매출의 모욕 수출. 네. 그래서 매출의 수출 몇 번이요? 16번.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매출에 수출하시고 품목은 뭐 팔았다? 제품 팔았다. 네, 뭐 팔았다고요? 제품. 그래서 제품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에 $10,000에 920원이면 얼마라고요? 920만. 그래서 왜 수출은 선적일이 중요하냐면 여기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면 달러로 써놔야 돼요? 한화로 써놔야 돼요? 한화로 써야 돼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환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애플 AP 치시면 떠요. 그래서 AP 치시면은 애플 사라고 나오실 겁니다. 엔터.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으로 오세요. 아까 영세는 3번이고 수출은 몇 번이라 그랬어요?
1번이에요. 이건 외우셔도 돼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영세는 3번. 수출은 몇 번이요? 1번입니다. 그래서 1번 선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외상으로 했대요. 뭘로 했대요? 외상. 외상이면 몇 번이요? 2번. 네. 여기서 말하는 외상은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이에요. 네, 뭐하고 뭐라고요?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치면 분계금. 그러니까 입력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처음 하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한 일주일만 연습하면 지금보다 한 30-40%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그 뒤에 거 하고 그 다음에 분계 연습도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